대법원 2022년 1월 27일 선고 2017-256-378 판결 사건명 추심금 1. 채권 가압류 취소 결정의 집행으로서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 집행 취소 통지서를 송달한 경우 채권 가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상태에서 그 채권을 양수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대항 요건을 갖춘 채권 양수인이 채권 취득의 효력을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는 이후 항고심에서 가압류 취소 결정을 취소하여 가압류 결정을 인가하였더라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채권 가압류 취소 결정의 집행으로서 집행법원이 제3채무자에게 가압류 집행 취소 통지서를 송달한 경우 그 효력은 확정적이므로 채권 가압류 결정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상태에서 그 채권을 양수하여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대항 요건을 갖춘 채권 양수인은 위와 같이 가압류 집행 취소 통지서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이후에는 더 이상 처분 금지효의 제한을 받지 않고 아무런 부담이 없는 채권 취득의 효력을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된다. 위와 같이 가압류 취소 결정의 집행이 완료된 이상 이후 항고심에서 가압류 취소 결정을 취소하여 가압류 결정을 인가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미 취소된 가압류 집행이 소급하여 부활한 것은 아니므로 채권 양수인이 아무런 부담이 없는 채권 취득의 효력을 가압류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음은 마찬가지이다. 2.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춘 경우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한 압류 또는 가압류의 효력, 무효. 채권 압류의 효력 발생 전에 채무자가 채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보다 먼저 압류한 채권자가 있어 그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는 사정이 있더라도 처분 후에 집행에 참가하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처분의 효력을 대항할 수 있는 것이므로 채무자가 압류 또는 가압류의 대상인 채권을 양도하고 확정일자 있는 통지 등에 의한 채권 양도의 대항 요건을 갖추었다면 그 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양도된 채권에 대하여 압류 또는 가압류를 하더라도 압류 또는 가압류 당시에 피압류 채권은 이미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아 압류 또는 가압류로서의 효력이 없다. 대법원 2022년 1월 27일 선고 2017-265-884 판결 사건명 유류분 반환 청구의 소 1.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 산정 방법 유류분 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 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 채무가 더 많은 경우 그 초과분을 유류분에게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유류분 권리자의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에게서 특별 수익액과 순상속분액을 공제하는 방법으로 산정하는데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시에 채무를 부담하고 있던 경우 유류분액은 민법 제1113조 제1항에 따라 피상속인이 상속 개시 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한 다음 거기에 민법 제1112조에서 정한 유류분 비율을 곱하여 산정한다. 그리고 유류분액에서 공제할 순상속분액은 특별 수익을 고려한 구체적인 상속분에서 유류분 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 채무를 공제하여 산정하고 이때 유류분 권리자의 구체적인 상속분보다 유류분 권리자가 부담하는 상속 채무가 더 많다면 그 초과분을
유류분에게 가산하여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2.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 유증하면서 유증을 받은 자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또는 피담보 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한 경우 특정 유증으로 유류분 권리자가 얻은 순상속분액은 없다고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특정 유증을 받은 자가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또는 피담보 채무를 변제한 경우 상속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이러한 법리는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에 대항력이 있는지와 무관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유언자가 자신의 재산 전부 또는 전 재산의 비효율적 일부가 아니라 일부 재산을 특정하여 유증한 특정 유증의 경우에는 유증 목적인 재산은 일단 상속 재산으로서 상속인에게 귀속되고 유증을 받은 자는 유증 의무자에 대하여 유증을 이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채권을 취득하게 된다.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 유증하면서 유증을 받은 자가 그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또는 피담보 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한 경우에도 상속인이 상속 개시 시에 유증 목적물과 그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또는 피담보 채무를 상속하므로 이를 전제로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을 확정하여 유류분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속인은 유증을 이행할 의무를 부담함과 동시에 유증을 받은 자에게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등을 인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이익 또한 얻었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결국 그 특정 유증으로 인해 유류분 권리자가 얻은 순상속분액은 없다고 보아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나아가 위와 같은 경우에 특정 유증을 받은 자가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무 또는 피담보 채무를 임차인 또는 근저당권자에게 변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상속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자신의 채무 또는 장차 인수하여야 할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상속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법리는 유증 목적물에 관한 임대차 계약에 대항력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3.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 유증한 경우 유증을 받은 자가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 또는 피담보 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하여 유증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유언자가 부담부 유증을 하였는지는 유언에 사용한 문헌 및 그 외 재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탐구된 유언자의 의사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는데 유언자가 임차권 또는 근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특정 유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증을 받은 자가 그 임대보증금 반환 채무 또는 피담보 채무를 인수할 것을 부담으로 정하여 유증하였다고 볼 수 있다. 대법원 2022년 1월 27일 선고 2018다 207847 판결 사건명 해고 무효 확인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 2,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예외적으로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의 존재가 인정되는 경우 및 그에 관한 증명책임의 소재 사용사업주 특별한 사정이 없이 체결한 기간제 근로계약의 효력 기간을 정한 부분은 무효 파견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 2, 제1항 이하 직접 고용 의무 규정이라 한다. 직접 고용 의무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는 직접 고용 의무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이 원칙이다. 다만 파견법 제6조의 2, 제2항에서 파견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직접 고용 의무의 예외가 인정되는 점을 고려할 때 파견 근로자가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직접 고용 의무의 이행을 구할 수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희망하였다거나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 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대부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있어 파견 근로자로서도 애초에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 체결을 기대하기 어려웠던 경우 등과 같이 직접 고용 관계의 계약 기간을 정한 것이 직접 고용 의무 규정의 입법 취지 및 목적을 잠탈한다고 보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특별한 사정의 존재에 관하여는 사용사업주가 증명 책임을 부담한다. 따라서 직접 고용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사업주가 파견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면서 앞서 본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이는 직접 고용 의무를 완전하게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러한 근로계약 중 기간을 정한 부분은 파견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한 파견법의 강행 규정을 위반한 것에 해당하여 무효가 될 수 있다. 대법원 2022년 1월 27일 선고 2018-259-565 판결 사건명 영업권 양도 1.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요약자가 제3자의 권리와는 별도로 낙약자에 대하여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낙약자가 요약자의 이행 청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요약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소로서 구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이행의 소는 원칙적으로 원고가 이행 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권리 보호의 이익이 인정되고 이행 판결을 받아도 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그 이익이 부정되는 것은 아니다. 제3자를 위한 계약에서 제3자는 채무자, 낙약자에 대하여 계약의 이익을 받을 의사를 표시한 때 채무자에게 직접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고 민법 제539조 요약자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의 당사자로서 원칙적으로 제3자의 권리와는 별도로 낙약자에 대하여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때 낙약자가 요약자의 이행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약자는 낙약자에 대하여 제3자에게 급부를 이행할 것을 소로서 구할 이익이 있다.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관할 관청이 공중위생영업 양수인의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 공중위생영업자 지위 변경에 공법상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적극 이러한 지위 승계 신고 과정에서 제출되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의 의미 양수인이 실제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마치기 위해서는 기존 영업자의 폐업 신고 의사 표시와 관련하여 양도인의 협력이 필요한지 여부 적극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은 공중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이하 관할관청이라고 한다. 관할관청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고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에 신고를 한 자, 이하 공중위생영업자라고 한다. 공중위생영업자는 공중위생영업을 폐업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정한다. 제3조의 2 제1항은 공중위생영업자가 그 공중위생영업을 양도한 때에는 그 양수인이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라고 정하고 제4항은 제1항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라고 정하며 제20조 제2항 제2호는 제3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한다.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 4 제1항 제3호는 법 제3조의 2 제4항에 따라 영업자의 지위 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서에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관할관청이 양수인의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수리하면 양도인의 기존 영업수행권은 취소되고 양수인에게 새로운 영업수행권이 설정되는 공중위생영업자 지위 변경에 공법상 법률 효과가 발생한다. 이러한 관련 규정의 내용 및 체계,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수리 행위의 법률 효과 등을 종합하면 지위 승계 신고 과정에서 제출되는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이하 지위 승계 증명 서류라고 한다. 지위 승계 증명 서류는 단순히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사법적으로 이미 발생한 영업 승계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서의 의미만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양도인의 폐업 신고 의사 표시를 가름하는 서면으로서의 성격도 함께 갖는다고 볼 수 있다. 관할관청은 지위 승계 증명 서류를 통하여 양수인의 영업 승계 사실을 확인함과 더불어 양도인의 폐업 의사를 인식할 수 있고 이를 기초로 양수인의 지위 승계 신고 수리 여부를 결정한다. 이와 같이 양수인이 실제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를 마치기 위해서는 기존 영업자의 폐업 신고 의사 표시와 관련하여 양도인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3. 호텔 구분 소유자들로 구성된 갑관리단과 위 호텔의 공중위생관리법상 영업자인 을 주식회사가 갑관리단이 새로운 위탁 운영사를 선정하면 을 회사는 호텔 영업을 완전히 종료하고 그 영업신고 명의를 새 위탁 운영사로 변경하여 주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를 하고 이에 따라 갑관리단이 선정한 새로운 위탁 운영사 병 주식회사가 을 회사를 상대로 영업권 양수의 의사를 표시한 사안에서 위 합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에 해당하므로 병 회사는 제3자로서 을 회사에 대하여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절차 이행의소를 제기할 수 있고 요약자인 갑관리단 역시 을 회사에 대하여 병 회사 앞으로 영업자 지위 승계 신고 절차를 이행할 것을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년 1월 27일 선고 2019-289-815 판결 사건명 계약금 반환 청구 학교 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한 용도 변경이나 의무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드시 계약 전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 후라도 관할청의 허가를 받으면 유효하게 될 수 있는지 여부, 적극 및 이러한 계약이 확정적으로 무효가 되는 경우 학교 법인이 기본재산에 대한 용도 변경 등을 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려는 경우에는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사립학교법 제28조 제1항 본문. 관할청의 허가 없이 이러한 행위를 하면 효력이 없다. 위 규정은 학교 법인의 용도 변경 등 자체를 규제하려는 것이 아니라 사립학교를 설치, 운영하는 학교 법인의 재산을 유지, 보존하기 위하여 관할청의 허가 없이 용도를 변경하거나 의무를 부담하는 것 등을 규제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학교 법인이 용도 변경이나 의무 부담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드시 계약 전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계약 후라도 관할청의 허가를 받으면 유효하게 될 수 있다. 이러한 계약은 관할청에 불허가 처분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당사자가 허가 신청을 하지 않을 의사를 명백히 표시하거나 계약을 이행할 의사를 철회한 경우 또는 그 밖에 관할청의 허가를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경우 무효로 확정된다. 대법원 2022년 1월 27일 선고 2019-295568 판결 사건명 예금채권 확인의 소 1. 양도담보 설정자에게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 등 양도담보를 설정할 권한이 없는 경우 양도담보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급 양도담보를 설정하려면 양도담보 설정자에게 목적물에 대한 소유권이나 처분권 등 양도담보를 설정할 권한이 있어야 한다. 양도담보 설정자에게 이러한 권한이 없는데도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양도담보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없다. 2. 갑 보험회사가 을 주식회사 등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을 회사 등과 계열 회사인 병 주식회사 등이 매수하여 정 주식회사가 보관하고 있던 담보물들에 대하여 양도담보 계약을 체결한 뒤 그 후 다른 회사들로부터 위 담보물들을 양수하거나 이에 관한 양도담보 설정 계약을 체결한 무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위 담보물들의 매각대금이 예치된 예금채권이 갑 회사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무권리자로부터 양도담보를 설정받은 것으로 위 담보물들에 관하여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통정 허위 표시의 제3자가 될 수도 없다는 이유로 갑 회사의 청구를 배척한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년 1월 27일 선고 2019-299058 판결 사건명 청구 2 1. 재소전 화해의 창설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 당사자가 표시한 문헌에 의하여 객관적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 법률 행위의 해석 방법 및 이러한 법리는 당사자 사이에 재소전 화해가 성립한 후 화해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재소전 화해는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당사자 사이에 사법상 화해 계약이 그 내용을 이루는 것이면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져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 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 의무 관계는 소멸한다. 그러나 재소전 화해의 창설적 효력은 당사자 간에 다투어졌던 권리 관계에만 미치는 것이지 당사자가 다툰 사실이 없었던 사항은 물론 화해의 전제로서 서로 양해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재소전 화해가 있다고 하더라도 화해의 대상이 되지 않은 종전의 다른 법률 관계까지 소멸한 것은 아니다. 법률 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 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 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가 표시한 문헌에 의하여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에는 문헌의 내용과 법률 행위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법률 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 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데, 이러한 법리는 당사자 사이에 재소전 화해가 성립한 후 화해 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 2. 갑과 을 등이 점포에 관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갑은 임대차 기간 만료일에 을 등으로부터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점포를 을 등에게 인도한다라는 내용의 재소전 화해를 하였는데, 갑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 임대차 계약의 갱신을 요구한 사안에서 갑의 계약갱신 요구권은 화해 당시 분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은 사항으로서 화해에 창설적 효력이 미치지 않고, 갑은 화해조서 작성 이후에도 계약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22년 1월 27일 선고 2020다 39719 판결. 사건명 관리비. 1. 법률에 법인의 지위를 승계하거나 법인의 권리 의무가 새로 설립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새로 설립된 법인이 계속 중인 소송 절차를 수계할 수 있는지 여부. 소극. 및 이와 같은 법리는 당사자가 법인격 없는 단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 적극. 민사소송법 제233조부터 제237조, 제239조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하면 소송 절차가 중단되고, 위 각 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계 신청인에 의한 적법한 소송 수계 절차가 있어야 소송 중단이 해소된다. 다만 위에서 정하고 있는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소송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이 중단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238조. 그중 민사소송법 제234조에 따르면 소송 계속 중 당사자인 법인이 합병에 의하여 소멸된 때에는 소송 절차가 중단되고, 이 경우 합병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합병한 뒤에 존속 법인이 소송 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또한 법인의 권리 의무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 설립된 법인에 승계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중인 소송에서 그 법인의 법률상 지위도 새로 설립된 법인에 승계되므로 새로 설립된 법인이 소송 절차를 수계하여야 하나, 법률에 법인의 지위를 승계하거나 법인의 권리 의무가 새로 설립된 법인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새로 설립된 법인이 소송 절차를 수계할 근거는 없다고 보아야 한다. 이와 같은 법리는 당사자가 법인격 없는 단체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종전 대규모 점포 등 관리자가 제기한 미납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계속되던 중 새로 대규모 점포 등 관리자가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신고 절차를 마친 경우 소송 절차가 중단되어 소송 수계 절차가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 소극. 유통산업발전법 이하 줄였을 때에는 법이라고 약칭한다. 제12조 제1항 제3호 제2항에 따르면 대규모 점포 등 개설자가 수행하는 업무에는 그 밖에 대규모 점포 등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대규모 점포 등의 운영,
관리를 위해 부과되는 관리비 징수는 대규모 점포 등의 본래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에 속한다. 다만 매장이 분양된 대규모 점포의 경우에는 대규모 점포 등 관리자가 위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법 제12조 제2항은 대규모 점포 등 관리자가 되기 위한 요건을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위 요건을 갖춘 대규모 점포 등 관리자는 법 제12조 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며 신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 시장, 군수, 구청장은 대규모 점포 등 관리자 확인서를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법 제12조 제3항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5항 한편 법은 대규모 점포 등 개설자가 사망하거나 대규모 점포 등을 양도한 경우 및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등록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상속인이나 양수인,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이 대규모 점포 등 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 법 제13조 규정하고 있는 반면 대규모 점포 등 관리자의 지위 승계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위와 같은 법령의 문헌과 규정 취지, 체계 및 대규모 점포 등 관리자의 요건 및 그 신고 행위의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대규모 점포 등 관리자로서의 업무 수행을 위해 종전 대규모 점포 등 관리자가 관리비 부과, 징수 업무를 포함한 건물의 유지, 관리 업무를 수행하여 오던 중 다른 대규모 점포 등 관리자가 적법하게 신고 절차를 마치는 등으로 새로 대규모 점포 등을 유지, 관리하게 되면 그때부터 종전 대규모 점포 등 관리자의 관리비 부과, 징수 권한은 상실되고 새로운 대규모 점포 등 관리자가 관리비 부과, 징수 권한을 가지게 됨이 원칙이다. 따라서 종전 대규모 점포 등 관리자가 이미 취득하거나 부담하게 된 권리 의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대규모 점포 등 관리자에게 그대로 귀속되므로 종전 대규모 점포 등 관리자가 제기한 미납 관리비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 계속되던 중 새로 대규모 점포 등 관리자가 신고 절차를 마쳤다는 사정만으로 소송 절차가 중단되어 소송 수계 절차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2022년 1월 27일 선고 2021-219-161 판결 사건명 부당이득금 반환 1. 갑이 육군 부사관으로 전역하면서 국가에 퇴직수당을 청구하였는데 퇴직수당의 결정에 관하여 국방부 장관의 위임을 받은 국군재정관리단장은 갑이 군인복지기금에서 대부받은 민간주택 임대자금의 상환지연 이자를 퇴직수당에서 공제하여 지급하였고 이에 갑이 국가를 상대로 공제된 퇴직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공제에 정당한 법령상 근거가 있다는 국가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에 군인복지기금을 재원으로 한 대부금의 상환지연 이자를 군인연금법에 따른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는 법규에 관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2. 원고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고 단독 판사가 제1심 판결을 선고한 경우 그에 대한 항소사건이 고등법원에 전속 관할인지 여부. 적극 행정사건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고등법원이 심판해야 하고 법원조직법 제28조 제1호 원고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행정소송으로 제기하여야 할 사건을 민사소송으로 잘못 제기하고 단독 판사가 제1심 판결을 선고한 경우에도 그에 대한 항소사건은
고등법원의 전속 관할이다. 대법원 2022년 1월 27일 선고 2021다 265010 판결 사건명 손해배상 의 의사의 설명 의무는 의료 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되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의사가 환자에게 의사를 결정함에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의료 행위에 관한 설명을 한 다음 곧바로 의료 행위로 나아간 경우 의사의 설명 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소극 이때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설명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의사는 응급 환자의 경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 행위를 할 경우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환자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 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 수준에 비추어 환자가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환자로 하여금 수술 등의 의료 행위에 응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은 의사의 설명 의무는 의료 행위가 행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행되어야 한다. 환자가 의료 행위에 응할 것인지를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의료 행위의 필요성과 위험성 등을 환자 스스로 숙고하고 필요하다면 가족 등 주변 사람과 상의하고 결정할 시간적 여유가 환자에게 주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의사가 환자에게 의사를 결정함에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고 의료 행위에 관한 설명을 한 다음 곧바로 의료 행위로 나아간다면 이는 환자가 의료 행위에 응할 것인지 선택할 기회를 침해한 것으로서 의사의 설명 의무가 이행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때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설명 의무를 이행하였는지는 의료 행위의 내용과 방법, 그 의료 행위의 위험성과 긴급성의 정도, 의료 행위 전 환자의 상태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22년 1월 27일 선고 2021다 291323 판결 사건명 용역대여금 청구의 소 1. 계약 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 법률 행위의 해석 방법 및 이러한 법리는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조정 기일에 이루어진 합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 적극 특히 다툼의 원인이 된 조정 관련 조항의 불명료나 모순 등을 조정 절차를 주재한 법원 스스로 제공한 경우 합의의 의미와 효력을 판단할 때 고려할 사항 법률 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 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 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 해석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문헌의 내용,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으로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 조정 기일에 이루어진 합의의 효력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하고 특히 다툼의 원인이 된 조정 관련 조항의 불명료나 모순 등을 조정 절차를 주재한 법원 스스로 제공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받게 될 우려가 있는 당사자의 입장과 관점을 충분히 배려하여 합의 당시 상황과 조정에 이르게 된 구체적인 경위 등을 살펴 의미와 효력을 판단하여야 한다. 2. 조정 기일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조정을 주관하는 법원의 관여하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서에 합의 내용대로 법원이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을 할 것이고, 이에 대해 당사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이후 당사자 일방이 합의 내용에 따른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한 경우, 당사자의 입장에서는 이의 신청권이 유보되어 있다는 신뢰와 기대를 가지고 합의에 응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이때 합의서 내용 중 이의 신청권을 부정하는 취지의 기재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이의 신청권을 포기한 것으로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원칙적 소극. 조정 기일에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조정을 주관하는 법원의 관여하에 당사자 사이에 합의서를 작성하면서 합의서에 합의 내용대로 법원이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을 할 것이고, 이에 대해 당사자는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이후 당사자 일방이 합의 내용에 따른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에 대하여 이의 신청을 한 경우라면, 당사자 입장에서는 법원의 조정 권유 노력에 대한 존중하에 조정을 결렬시키지 않고 일단 합의서를 작성하되, 이의 신청 기간 중에는 합의 내용의 최종적인 수용 여부에 대한 이의 신청권이 유보되어 있다는 신뢰와 기대를 가지고 합의에 응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때 합의서 내용 중 그 결정에 대하여 이의하지 않기로 하는 등 이의 신청권을 부정하는 취지의 기재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정 절차를 주관한 법원이 서로 모순되는 이의 신청권 유보에 관한 기재를 삭제하거나 기재가 효력이 없음을 분명히 하는 등 별도의 조치를 취한 바 없는 이상 당사자가 이의 신청권을 포기한 것으로 단정해서는 아니 된다. 조정이 성립되지 못하고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이 내려진 사정 및 조정을 가름하는 결정 본래의 취지에 비추어도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와 같이 해석함이 원칙이라 할 것이다. 대법원 2022년 1월 27일자 2021 마 687일 결정. 사건명 소송 비용액 확정. 1. 소송 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의 범위. 당사자가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보수는 총액이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및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 범위 내에 있는 이상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모두 소송 비용에 포함된다. 2. 소송 당사자가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변호사 보수를 지출하였고 그 금액이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안에 있는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위 금액 전부가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는 소송 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칙적 적극. 소송 당사자가 약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변호사 보수를 지출하였다면 그 금액이 변호사 보수의 소송 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금액 범위 안에 있는 이상 그 전부를 소송 비용에 포함되는 변호사 보수로 보아 소송 비용 부담의 재판에 따라 상환 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에게 상환을 구할 수 있다. 다만 위와 같이 지급한 부가가치세가 사업자인 소송 당사자가 자기 사업을 위하여 공급받은 재화나 용역에 대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에 해당하여 자기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면 이는 실질적으로 소송 당사자의 부담으로 돌아가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상당의 소송비용 상환을 구할 수 없다. 반면 변호사 보수에 포함된 부가가치세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서 규정한 면세 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등에 해당하여 이를 소송 당사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는 때에는 그 부가가치세는 실질적으로 해당 소송 당사자의 부담이 되므로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 상당의 소송 비용 상환을 구할 수 있다.